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심시간 종합뉴스 뉴스에이 라이브 오늘 준비한 소식으로 힘차게 시작합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5시 반쯤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 올렸지만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해당 발사체에 대한 정확한 재원 등을 추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본격적으로 영남권 당심 공격에 나섭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선이 당원 여론조사 8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 비중으로 치러지는 만큼 당원 대부분이 몰려있는 TK와 PK 표심을 잡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존의 지역 순회 경선 외에 원샷 경선을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경선 레이스 독주와 연임이 확실시되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자신이 운영 중인 축구 아카데미 소속 유소년 선수들에 대한 욕설과 체벌 등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손 감독은 입장문을 내고 아이와 가족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면서도 고소인의 주장이 진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986년 부활로 데뷔해 올해 가수 인생 38년을 맞은 이승철 씨가 잠시 후 뉴스에이 라이브에 출연합니다. 새로운 창법과 음악 장르에 꾸준히 도전하고 채널A 예능에서도 활약하고 있는 가수 이승철 씨의 인생 이야기를 엿봅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뉴스에이 라이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또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시간 뒤에는 새벽 5시 반쯤입니다.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또 발사했습니다. 오물풍선 살포와 미사일 도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감행한 것은 한 달 만입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용성 기자, 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일단 실패한 것으로 확인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오늘 오전 5시 반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미사일은 비행 도중 공중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파편 조각이 최대 250km를 날아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미사일에서 연기가 평소보다 많이 났고 비정상적인 기동을 했다는 점에서 추진체 문제로 발사가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해당 발사체가 고체 연료 추진체계를 적용한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한은 그제에 이어 어젯밤 9시 반쯤부터 오늘 새벽 3시에서 4시까지 또다시 오물풍선 250개를 살포했는데요. 현재 부양 중인 풍선은 없고 이 중 100여 개가 경기 북부와 서울 지역 위주로 낙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내용물은 지난번처럼 종이 조각으로 유해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오물풍선 살포를 마치고 2시간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던 것인데요. 이런 복합 도발은 지난달 30일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합참은 이번 복합 도발이 미국 핵항모 루즈벨트함의 한반도 입항, 조만간 예정된 우리 군의 전방 지역 실사격 훈련과 한미일 연합훈련 프리덤 엣지 실시의 반발 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우리 정부가 추가 도발 시에는 강력 대응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렇게 되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포함해서 대응을 해야 될 텐데요. 어떤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준비가 돼 있고 즉각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재개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군은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이후 전방 지역 실사격 훈련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조만간 서북도서 일대에서도 K9 자주포 등을 투입한 실사격 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당의 오래된 분들, 당을 위해 기여한 분들은 늘 낡은 것 취급을 해요. 오랫동안 수고하신 당원 여러분들이 존중받는 그런 정당 만들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나 진정 깨어있는 당원분들한테 정말 부끄러워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회의원들의 그 고질적인 병폐 줄서기 오다 정치 절대로 이거에 대해서 항거해 주십시오. 특정 지역에 저 얼굴에 있는 세력이 없습니다. 저를 영남의 양아들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제가 끝까지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저는 우리 당의 기분이 우리 훌륭한 동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당을 실제로 움직이고 우리 당을 강하게 만들고 유능하게 만드는 것은 사무처의 당직자들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가 4파전 구도로 압축이 됐죠. 이번에 당대표 경선 룰 가운데 당원이 80%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당원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당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이 또 영남권 TK, PK입니다. 자, 당권 레이스 초반 자신의 강점을 부각시키면서 우군 확보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자, 먼저 이 4명의 후보 4파전 구도인데 일단 당심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4명 다. 그렇습니다. 100% 당심에서 8대2로 나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란 것은 절대적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TK, PK 지역의 당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실질적으로 그 출마 선언을 했던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미리 벌써 대구 경북 방문해가지고 이철우 경북지사 그리고 또 홍준표 시장을 만나고 왔고 이어서 지금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대구 경북을 가서 한마디로 보수의 심장에 대해서 지금 구애작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저도 어제 제 고향인 구미에 갔더니만 이 원희룡 전 장관께서 구미에 오셨더라고요. 구미가 어딥니까? 보수의 심장 중에 심장.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정치적 러브콜을 확실히 던졌다. 네. 그 반면에 지금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선수도권 후 TK, PK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뭐 물밑으로는 TK, PK에 대한 러브콜을 계속 보내지만 실질적인 첫 행보는 지난 총선 때 손발을 같이 맞추고 정말 네. 지킨 사람이 당 대표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도 했군요. 비상 대권 줬는데 총선 쫄딱 망해먹었다. 그리고 총선 망해놓고선 또 하겠다고 나온 거냐. 라면서 아예 작정하고 신랄하게 직격을 했습니다. 또 한동훈 후보가 만나자고 대구시장에게 연락이 왔는데 비서실장을 통해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날 이유가 없다면서 거절했다. 그리고 전당대회 나온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홍준표 시장님이 대구시정보다는 중앙 정치에 더 마음이 가 있는 것 같은데요. 홍준표 시장님은 모든 그 당원들의 어떻게 보면 시장인 것이지 특정 후보에 어떻게 보면 지지를 보낸다는 것이 저것이 과연 저런 모습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구에 가면서도 한 번도 홍준표 시장을 만난 적이 없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서운한 마음 이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또 특히 지금 어제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홍준표 그 시장께서 이게 지난 문재인 정부 때에 문재인 정부의 어떻게 보면 앞잡이 같은 걸 하면서 자유 보수 우파에 있던 사람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 깜빵에 보낸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당시 더 큰 지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홍준표 시장께서 뭐라고 할 수 있을지 저는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데요. 네. 설령 개인적인 어떤 서운함이나 아니면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안타까움 내지는 또 미래의 당권을 두고 나지 대권을 두고 지금 경쟁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네. 여전히 지금으로서는 유력 그 대권 그 어떻게 보면 당권 주자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저런 비토를 보이는 이 모습은 큰 정치인 한마디로 그 국민의힘의 정말 네. 그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의 모습은 아닌 것이 아닌가 좀 네. 비판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 내용 중에 홍준표 시장의 논리대로라면은 지금 한동훈 후보만 공격할 게 아니라 윤 대통령도 공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최근에 홍준표 시장의 발언을 보면 굉장히 윤심을 옹호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심을 옹호하는 것 같으나 윤심을 과연 옹호하는 것인가? 아, 그래요?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과거에 뭔가 윤 대통령을 보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뭐 부득이하게 모시고 있지만 이런 발언도 했었거든요. 뭔가 계속해서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을 하면서
그 뜻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은근하게 들어있는 홍준표 시장이 그래서 지금 사실 당을 오래 지킨 사람이 계속 해야 된다는 주장하는 것 역시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상 국민의힘에 들어오자마자 대권 후보가 돼서 그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의 말을 그 좀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은 모순이 너무 많아요. 네. 왜냐면은 지금 방금 우리가 봤던 발언들도 보면은 홍준표 시장 역시 2017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2018년에 당권을 잡고 지방선거에 대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또 홍준표 시장의 말을 빌리자면 염치없이 또 그 총선에 2020년 총선에 나왔다가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모순적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저는 홍준표 시장이 저렇게 한동훈 전 위원장을 공격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당초 알려진 표면적인 이 한동훈 후보와의 면담 불발 이유는요. 홍준표 시장의 개인 일정 때문이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직접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 밝히면서 반한 전선에 이제 적극 힘을 보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조간신문 한 보도에 따르면 홍준표 시장이 2차례나 회동 요청을 거절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비토 의사를 명확하게 지금 아예 밝히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한동훈 후보는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면담을 2번이나 거절을 한 것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들어보시죠.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후보님과의 만남을 거절했다고 하는데 특별한 입장은 없습니다. 본인이 만나기 싫다고 하시니 뭐 제가 뵙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친한데 반한 이렇게 양극 구도가 되어가는 걸로 보이는데요. 정치인의 친소관계가 개파의 기준이 되는 것을 참 후지게 생각합니다. 정책을 기준으로 정치인들이 구분되는 건 가능한데요. 누구랑 친하다 아니다? 그게 국민들한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그런 구분에 동의하지 않고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전 친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영남권 당심 공략에 나서야 하는 한동훈 후보로서는 지금 저렇게 대구시장이 보이콧을 하고 나서면 조금 곤란하진 않을까요? 예,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2차례에 걸쳐서 홍준표 시장에게 만남을 요청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랫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이제 안 좋은 이야기들을 본인 SNS를 통해서 굉장히 심한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일단은 영남권의 표심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홍준표 시장이 어쨌든 당의 원로로서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2차례에 걸쳐서 만남을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홍준표 시장께서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지 않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된다면 오히려 중도층에서 한동훈을 중심으로 뭉치는 것이 저는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거든요. 네. 총선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적으로 언론에 올라왔던 것을 어찌 보면 홍준표 시장이 자꾸 본인의 SNS에 안 좋은 이야기들을 썼기 때문에 뭐 이미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한 사람에 대해서 뒤에서 비수를 꽂는 것이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저는 사실 또 다른 생각하는 게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중도층 이쪽으로 확장을 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유승민 전 의원이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그동안의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을 상대로 했을 때는 계속 유승민 전 의원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 2위를 겨루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네네네. 다만 문제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유승민 전 의원에게 아무런 자리를 주지 않았던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이거든요. 네. 그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것도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만날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후보가요. 윤 대통령을 향한 야당의 탄핵 공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막아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마 지지층 달래기를 위한 또 이 움직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들어보시죠. 그런 식의 비정상적 임기 단축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옵니다.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하고 제가 당대표가 돼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과 대응으로 그런 주장을 확실히 막아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상병 특검 같은 제시하지 안에 안 같은 경우요. 당신보다 민심을 택하는 선택이나 이런 평가가 있는 당신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당이 살고 정부가 사는 길입니다. 이 정도의 정면 돌파 합리적인 안 없이 어떻게 이 난국을
도입할 수 있겠습니까? 조 변호사님, 한동훈 후보가 최상병 특검법, 그러니까 한동훈표 최상병 특검법 카드를 던지면서 많은 언론들이 이제는 윤과 완전히 각을 세웠다, 윤 대통령과,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아주 묘하게 줄타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탄핵에 대해서는 또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네요. 지난번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본인의 새로운 안을 제시하겠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일각에서는 보수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아마 많은 불안감이 증대되었을 수는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3년이 남아있는 정권과 당대표가 자칫 잘못하면 각을 세우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 최혜병 특검법 찬성 입장이 전혀 정부와 입장을 달리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하.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안을 제시하는 것은 본인이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이고, 실질적으로 시기상 굉장히 늦다고 할 수 있죠. 전대가 끝나고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안을 제시하게 되면 현재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주장과 공수처 수사가 종결되고 난 다음에 진행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탄핵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폭발력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입장조차도 보수 지지층들의 입장을 전혀 달리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요, 한동훈 대 비한동훈 또는 한동훈 대 반한동훈 구도로 진행이 되면서 한동훈 후보가 집중 견제를 받고 있죠. 특히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아주 쓴소리, 아주 신랄한 소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했네요. 검사만 하다가 국정 운영으로 직행하는 건 윤 대통령 한 번으로 끝내야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좀 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것 같은 이 발언이어서 이것도 또한 언론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원희룡, 한동훈 당대표 후보들과 함께할 최고위원 러닝메이트 출마도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요, 러닝메이트를 두지 않기로 했다네요. 특정 후보들이 앞으로 나란히 줄 세우기 정치를 하는 구태 정치를 지금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란히 줄 세우는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을 지향하는 것은 한마디로 앞으로 줄 세우기 개파 정치를 하겠다는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줄 세우기 정치가 아닌 나란히 앞으로 가는 그런 정치, 개파 정치를 배격합니다. 윤석열 후보님께서 선관위에 이제 러닝메이트처럼 보여지는 이런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좀 항의성 질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저는 정치를 혼자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뜻을 같이 하는 훌륭한 분들과 정치를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게 이상한가요?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선거에서 함께할 분들을 찾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이 러닝메이트는 개파간 줄 세우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두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볼 때 러닝메이트라는 게 나중에 최고위원 지도부를 꾸리게 되고 당을 좀 지지 세력들을 갖추는 데 아주 중요한 틀이 될 텐데, 글쎄요, 이게 괜찮을까요? 정치는 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뭐 네. 새가 폴폴 나는 새가 아니고 세력할 때 정치는 새. 세력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금 우리가 이상과 현실에서의 어떤 차이를 얘기를 하는데, 과연 지금 윤상현 의원은 러닝메이트를 안 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인지라는 것에 대한 의문에 과연 지금 윤상현 의원이 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실제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어대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른바 개딸이라고 하는 확실한 어떤 본인의 세력이 있다 보니까 네. 김대중 총재 이후에 본인이 십몇 년 이후에 지금 당 실질적인 총재에 오른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가 현실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특히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좀 전에 나왔던 홍준표 시장의 어떻게 보면 전례가 있었습니다. 홍준표 대표 시절에
그 최고위원들이 다 일일이 다 그냥 사퇴를 해버리니까 네. 혼자 남아서 사실상 혼준표 시스템이 무너져 내린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네네. 하면은 이른바 당은 당규에는 없지만 본인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같은 생각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을 함께 함으로써 좀 더 안정적인 어떤 당 대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선거 전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당권 주자들의 이 당심 확보하기 경선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가운데 이슈 선점에도 이 첫 번째 신호탄이 올랐습니다. 핵무장론이 지금 새롭게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나경원 후보의 핵무장론에 다른 후보들의 입장은 좀 신중한 모습이었습니다. 국제정세의 변화, 또 북한의 핵능력의 고도화는 생각하면 이제는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방적 핵무장이 아니라 미국의 동의, 국제적 동의를 얻어가는 핵무장이다. 지금 당장 핵무장은 불가능합니다. 왜? 미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북한 핵 폐기와 동시에 우리도 폐기를 하겠다. 국제적인 선언을 하고 미국하고 관계 증진 속에서 핵 보유를 하자. 이게 제한적 의미의 핵무장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핵 무장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바로 핵 무장을 가게 되면 저희는 국제사회에서 큰 제재를 받고 국민들이 큰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겁니다. 안보 문제는 여야 할 것 없이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지만 특히 보수 층에서는 안보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경원 후보가 지금 핵무장론을 먼저 던졌어요.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앞부분에 북한 오물풍선과 미사일 도발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특히 어제가 또 6.25였고요. 안보 이슈가 적절한 이 이슈 선점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이슈들이 뜨겁게 달아오르겠죠? 뭐 각자 아마 시작을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차별화로 한동훈 후보가 먼저 치고 나왔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대응책으로 좀 뭔가 6.25에 맞춰서 지금 핵무장론을 들고 나오신 것 같은데요. 근데 나경원 후보는 그 대선 불출마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대권 공약에 가까운 공약을 들고 나왔어요. 핵무장론을 사실 전 당권 후보가 이렇게 내세우는 건 전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네. 이건 대권 후보가 내세울 만한 공약이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금 외교 정책은 한미 동맹 강화 아닙니까? 미국의 편에 서서 미국과 함께 국제 정세를 뭔가 좀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그런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반대하는 핵무장론을 내세운다 여당 대표가 저는 이건 윤석열 정부에 반대되는 반윤 선언과 다름없다. 너무 뭔가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 것이나 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이번 주에도 계속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결국 인재입니다.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희생자 대다수가 외국인 근로자로 드러난 가운데 이들이 불법 파견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용노동부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장 대표 등 3명을 입건하고 오전 9시부로 공장 전체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슈 선점 경쟁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이슈 선점 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나경원 후보가 북러 밀착 관계에 맞서 핵 무장론을 띄우자 다른 후보들이 앞다퉈 반박했습니다. 나 의원은 특히 한동훈 후보가 당장은 힘들다고 반박하자 나약하고 안이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보복하려다가 망신입니다. 북한이 이틀 연속 오물풍선을 살포한 데 이어 오늘 새벽에는 미사일 도발까지 감행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북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하려다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산에 미국 항모가 들어오고 한미일 합동군사훈련도 예정돼 있는 걸 겨냥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키워드는 휴진 포기 석출입니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빅5 병원으로 분류되는 가톨릭 의대와 성균관대 의대도 휴진을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형병원들의 잇단 휴진 포기로 의정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은 가운데 정부는 그동안 금지했던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오세훈 태극기 논란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 광장에 100m 높이의 태극기 개양대와 영원한 애국과 불멸을 상징하는 꺼지지 않는 불꽃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6.25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고 모든 국민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지만 온라인에선 지나친 애국주의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또 아버지 리스크입니다. 박세리 선수 아버지의 사문서 위조 혐의 논란에 이어 이번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유소년 선수에 대한 욕설과 체벌 등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손 감독은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반성한다면서도 고소인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어제로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 유세전에 돌입했습니다. 당권 경쟁의 경우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후보 이렇게 4파전이 확정된 가운데서 각 주자들 오늘도 표심 잡기에 분주한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7.23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이 그제와 어제 이틀간 진행이 됐었죠. 당대표 후보에는요,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이렇게 4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고요. 최고위원회는 총 10명의 후보가 신청을 마쳤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본격적으로 표심 잡기에도 나섰는데 나경원 후보는요, 어제 친윤계 외곽 조직 세미나에 참석을 하면서 당 주류인 친윤 표심을 겨냥을 했고요. 오늘 오전에는 여당 구청장 조찬 연구 모임에 참석한 데 이어서 보수 텃밭으로 꼽히는 경남, 부산 지역을 방문합니다. 원희룡 후보 역시 이 당 주류 표심 공략에 주력하는 모습인데요. 어제와 오늘 연이틀 이 책임당원 40%가 있는 대구, 경북을 찾았고 오늘 오전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났습니다. 네, 이처럼 나경원, 원희룡 두 후보가 당 주류 표심을 공략하고 나선 가운데 윤상현 후보는 어제 화성 화재와 관련해서 싱하이미 중국 대사를 만난 데 이어서 오늘은 대한민국 인구 포럼에 참석하는 등 외연 확장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그제와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도 의원실 보좌진과 당 사무처 당직자 인사에 이어갑니다. 한 후보 측은 보여주기식 인사가 아닌 진정성 있는 만남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경청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정당 활동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 약한 당내 기반을 보완하기 위한 일정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당권 주자들의 어제 오늘 일정부터 영상으로 이어보겠습니다. 제가 출마하면서 저는 다음 대선은 안 나가겠습니다 하고 선언하면서 이번에 제가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되고자 나왔습니다. 이쪽 앉아요. 너무너무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 아이고 이번에 그냥 우리가 국회 총선 좀 이겼어야 되는데 너무 아쉬워요. 총선 그 참패 결과를 보고 나서 우울하고 힘이 없었는데 상 주어서 또 문정 와서 힘이 납니다. 형님, 감독님 가르치고 도와주십시오. 중국인 분들이 참사의 희생자가 돼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우리 대사님께 전화드리고. 안녕하세요. 이처럼 각 후보들의 움직임 본격화한 상황에서요. 어제 오늘 시선을 끌어모은 건 여전히 여당의 주류인 친윤계가 상당히 노골적으로 자신들이 미는 후보를 특정하고 나선 겁니다. 심지어 자신이 움직이는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뜻, 그러니까 윤심이 누구한테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발언한 친윤 인사까지 있었는데요. 용산이 불개입을 천명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까지 부를 수 있는 이렇게 민감한 얘기까지 하고 나선 걸 보고서 일각에서는 한동훈 대표 저지를 위해서 친윤계가 급하긴 급한가 보다. 이런 평까지 내놨습니다. 네, 맞습니다. 친윤계로 꼽히는 유상범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친윤 후보가 친윤 그룹의 지지를 받는 후보를 뜻하는 것이라면 나경원, 원희룡 후보들 다 친윤 후보로 꼽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고요. 더 나아가 결선 투표로 가게 될 경우 나경원,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 맞서 연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원희룡 후보와 나경원 후보는 둘 다 친윤 후보인 겁니까? 전당대회는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 확고하고 저도 그렇지 않은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윤 후보가 친윤 그룹의 지지를 호소하고 지지를 받는 후보냐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 결선 투표로 가게 된다면 그 연대 가능성도 그거 배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현 단계에서는 원희룡 후보가 상당히 앞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전략적 접근도 같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상범 의원이 친윤계 전체를 대변한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어떻든 저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발언한 걸 보면 적어도 친윤계 핵심부의 의중은 나경원, 원희룡 두 후보 지지를 공식화하는 데 주저함이 없을 정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더욱 논란을 부른 건요.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로까지 불렸던 이른바 찐윤 이용 전 의원이 원희룡 후보를 돕고 있고요. 조만간 이걸 공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네, 일부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이용 전 의원은 최근 이 원희룡 후보 캠프 사무실을 드나들면서 원 후보를 측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의원은요. 이 데일리안에 내가 원희룡 후보와 등판하게 되면 윤심이 어디 있는지 아실 것이라며 이 다음 주 중 원 후보와 함께 등장할 계획이라고 이미 밝혔고요. 원 후보 측도 이 전 의원이 우리를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여권에서는요, 이 이용 전 의원이 대선 당시에 윤 대통령 캠프에서 후보 수행 실장을 맡았고 또 지난 국회에서도 주요 의총 때마다 윤심을 전하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윤 대통령 호위무사라고 불렸던 만큼 이용 전 의원이 이 원희룡 후보 지원에 나선 것은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친윤 후보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보통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또 다른 오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좀 돌려서 말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용원 스포츠 선수 출신이라서 그런가요? 이게 내가 원희룡 후보와 등판하게 되면 윤심이 어디 있는지 아실 것이다. 이거 상당히 논란을 부를 수도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당무 개입,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과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얘기인데 이용 의원이 이렇게까지 언론에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또 앞서도 전해드린 대로요. 홍준표 대구시장 오늘 원희룡 후보를 만났고요. 그에 앞서서는 나경원, 윤상현 후보도 만났습니다. 반면에 한동훈 후보가 만나자고 제안을 한 거, 이건 또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 역시 홍 시장 본인의 뜻이 주이겠지만 용산의 기류까지 감안한 행동이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한동훈 후보의 러닝메이트죠. 장동혁 의원이 이 홍준표 시장 측에 이 만남을 제의를 했는데 홍준표 시장 측은 이 개인 일정을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시장 측은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이 일정이 맞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그동안 이 홍준표 시장이 누구보다 이 한동훈 후보 비판에 앞장섰던 만큼 이 두 사람의 이 불편한 관계가 한동훈 후보에 대한 그다음에 용산의 기류가 작용했을 거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홍준표 시장은 오늘도 이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서 정치를 잘못 배워도 한참 잘못 배웠다면서 날을 세웠고요. 앞서도 전해드린 대로 원희룡 후보를 만난 자리에서 이 한 후보를 평가절하하고 만남 연락도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시켜서 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 역시 홍준표 시장이 거절했으니 뵙기 어렵지 않겠냐고 일축을 했는데 두 사람의 만남은 끝내 불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나온 홍준표 시장과 한동훈 후보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총선에 진짜 비상대권을 줬는데 쫄딱 망했잖아. 그래 해놓고 또 하겠다. 나간 지 며칠 됐어요. 그걸 찍어주는 사람이라면 그거 오히려 이상하지. 나는 그 이해가 안 돼요. 본인이 직접 온 게 아니고 사람들 시켜가지고, 그렇게 여러 사람 시켜갖고 전화가 왔길래 야, 우리 비서실장이 나한테 보고도 안 해요. 그런 거는.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후보님과의 만남을 거절했다고 하는데. 특별한 입장은 없습니다. 본인이 만나기 싫다고 하시니 제가 뵙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후보가 친윤, 반윤에 불릴 면에서는 자의반, 타의반, 반윤 후보로 굳어져가는 분위기인 건 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한 후보는요, 연일 이 같은 시각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뽑혀온 이른바 이제 친윤으로 불리는 분이죠. 주진우 의원이 한 후보를 돕고 있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 당권을 두고서 지금 친윤도 한 몸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주진우 의원은 윤 대통령의 대표적인 검찰 라인이자 핵심 참모로 꼽혀온 인물이죠. 대표적인 찐 윤계로 분류되어 왔는데요.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주 의원이 보좌진이 한동훈 캠프 조직도에 이름을 올리는 등 주 의원이 한 후보를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알려진 겁니다. 다만 중앙일보는 주진우 의원실에서 보좌진을 한동훈 캠프에 파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후보 역시 저희 TV조선에 출연하는 등 연일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반윤 후보라는 시각에 대해 적극 부정하고 있고요. 윤 대통령과의 갈등설도 일축하고 나섰습니다. 한동훈 후보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랑 이렇게 대화만 시작해도 안녕하세요만 해도 10초가 되는데 맞습니다. 그게 뭐 그렇겠습니까? 저도 오랜만에 통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덕담을 나눴고요. 저와 대통령님의 관계는 제가 당대표가 되고 대통령님을 집권당의 당대표로서 존중할 것이고 집권당의 당대표로서 협력하고 국민을 위한 시너지를 낼 겁니다. 저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끝까지 성공한 정부로 남기를 누구보다도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수평적이고 실용적인 당정관계를 만들겠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윤석열 정부를 이 방법으로 지키겠습니다. 저는 지키기 위해서 바꾸자는 겁니다. 네, 문제는 이번 당권 경쟁에서 윤심의 영향력이 얼마나 될 것이라는 건데요. 이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지율에서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심의 영향력 역시 미미할 것이란 관측이 있는 반면에 윤 대통령이 아무리 인기가 없다고 해도 남은 임기를 무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원들 역시 이준석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당정 관계를 원하는 만큼 윤심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꺼내들면서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운 게 실제 여론 흐름, 특히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흐름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이를 어느 정도 가름해 볼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죠. 네, 이 스트레이트 뉴스가 여론조사 기관 조원 CNI에 의뢰해서 진행한 여론조사인데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시기가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 해병대원 특검법 추진 입장을 공식화했던 지난 23일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이 조사 날짜에 포함이 됐습니다. 조사 결과 한동훈 후보는요 32.2%를 얻었고 이어 원희룡 후보가 11.1%, 나경원 후보가 10.4%, 윤상현 후보가 6%를 얻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만 국한을 했을 때는요. 한 후보가 63%로 강세였고 원희룡 후보가 18.1%, 나경원 후보가 8.3%, 윤상현 후보가 3.1%였습니다. 이 결과만 놓고 보면요. 한 후보가 해병대원 특검법 주장으로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운 뒤에도 여전히 우위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인지 한동훈 후보를 향한 나머지 주자들의 견제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사실상 본인이 친윤님을 자처하면서 당대표가 반윤이 되면 콩가루 집안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네, 그 정치권에 따르면 원희룡 후보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친윤이라는 단어가 악의적으로 쓰이고 있다면서 자신부터 할 말은 하는 용기 있는 친윤이 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친윤과 반윤 딱지 붙이기 자체를 거부한다면서도요. 이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되려는 사람이 대놓고 반윤하자고 달려들면 콩가루 집안 아니겠냐고 사실상 한동훈 후보를 직격을 한 겁니다. 또 원희룡 후보는 어제 저희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도 결이 비슷한 주장을 내놨는데요. 검찰 수사만 하다가 국정 운영으로 직행하는 사례는 윤석열 대통령 한 번으로 끝내야 한다면서 보다 직접적으로 한동훈 후보를 견제하고 나섰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당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반윤을 드러내놓고 싸우자고 달려들면 그 집권 여당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저는 경쟁자였지만 대선 캠프를 같이 치르고 그 안에 사실은 책상 치면서 싸울 때도 많았습니다. 이런 서로의 소통의 이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소통 능력을 발휘해서 우선 원팀이 되는 당을 만들고요. 저는 특히 검찰 수사 업무만 하다가 국정 운영으로 직행하는 사례는 윤석열 대통령 한 번으로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경험과 단련된 준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 역시도요, 모두가 넓은 의미에서 친윤이 되어야 한다 이러면서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윤심을 등에 업고 자신의 불출마를 종용했던 이른바 연판장 사태도 다 잊었다. 이런 입장 냈습니다. 네,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나 후보는 윤 대통령이 성공해야 우리도 재집권을 할 수 있다며 넓은 의미에서 모두 친윤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연판장 사태로 나 후보가 대표가 되면 당정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 있다는 질문에는 연판장 사태는 다 잊었다면서 물론 되풀이돼선 안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나 후보는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한동훈 후보가 윤 대통령과 통화한 것을 밝히며 갈등설을 무마하고 있고 원희룡 후보는 윤심에 너무 기대고 있다며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는데요. 나 후보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우리가 당정이 동행한다는 건 뭡니까? 동행은 결국 같은 목표를 갖고 같이 간다는 거거든요. 저는 종속도 안 되고 갈등도 안 된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용산이랑 너무 각을 세울 것 같고 원희룡 전 장관은 너무 일체될 것 같고 그러니까 두 사람도 아니고 가운데서 균형을 타는 내가 맞다 이런 의미신 건가요? 그렇죠. 왜 한동훈 위원장은 10초 통화가 됐는지 1분 통화가 됐는지 모르지만 대통령과 통화한 것을 공개했으며 두 분과의 신뢰가 바닥이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전혀 없습니다. 대표 출마 선언하면서 순직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공수처 수사가 끝나기 전에 먼저 발의를 하겠다. 이게 정말로 이 대통령의 신뢰가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이분은 아예 전륜이다. 전륜이라는 게 뭡니까? 관계 단절했다는 겁니다. 소문을 탈당 가능성, 오히려 탈당 가능성 아주 높죠. 그래서 전륜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지금까지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를 보고 뭐냐? 이게요 당정관계 파탄의 전주곡입니다. 이런 견제에 대해 한동훈 후보도 적극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누구랑 친한지에 따라 계파를 나누는 게 뭐가 중요하느냐라고 반문을 했고요. 특히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이 탈당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윤상현 후보를 향해서 밑도 끝도 없는 말 같다라고 했습니다. 한 후보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정치인의 친소관계가 계파의 기준이 되는 것을 참 후지게 생각합니다. 누구랑 친하다 아니다? 그게 국민들한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그런 구분에 동의하지 않고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저는 친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친국민해야 되고 친국가해야 되고 친국민의 힘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윤상현 의원님이 위원장님 오시면 대표 되시면 대통령이 탈당할 수 있다 계속 언급하고 계시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왜 그러죠? 저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얘기 같은데 합리적인 근거도 없고요. 기자들이 전해드린 대로 친윤계에서요, 이 친윤이 미는 후보로 나경원, 원희룡 후보를 노골적으로 언급하면서 사실상 지지를 공식화했다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꼽히는 이용 전 의원이 원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는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런 친윤의 어떤 뒷받침에 힘을 얻어서인지 원희룡 후보는요 오늘 이런 또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면담 끝난 다음에 혹시 나경원 의원과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전략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길이든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다. 나는 무엇이든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홍준표 시장도 나경원 후보와 서로 척지지 말고 방향, 생각, 정치 경험 등 공통된 부분이 많으니까 잘 협력하고 힘을 합쳐서 가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게 친윤계의 전략이다. 친윤계의 어떤 계산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1차 투표에서 한동훈 후보의 과반 득표를 저지를 한 다음에 결선 투표에 가서 2위, 3위 후보 그게 혹시 원희룡 그다음에 나경원 후보 아니면 나경원, 원희룡 후보가 될 경우에 두 사람의 연대를 친윤들이 밀어가지고 그걸 관철시켜서 결국 최종 투표에서 한동훈 대표를 저지한다. 이게 친윤 측의 전략이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원희룡 후보 입에서 나경원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 후보 단일화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한 언급까지 나온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바탕에는 결국 친윤의 어떤 전략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반윤이냐 아니냐가 핵심 쟁점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대통령실 그리고 지금 출마하는 후보들이 반한이냐 아니냐 이게 더 지금 중요한 이슈가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단순 명쾌하게 내가 지금 누구를 지지하는 걸 보면 대통령이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 것이다라는 정말 무서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여론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크게 그 경향성의 변화가 없는데 한 달 동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는 당원이나 당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의원들, 또 의원들은 자기가 속하는 당협의 당원들에게 또 상당한 영향력이 있으니까요.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대표로 나온 그 사인들을 보면은 실제로 당대표가 되고 싶은 것이지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당을 위기에서 어떻게 구해낼 것이며 재집권의 그 큰 플랜은 무엇인지에 대한 비전을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단견이 아닌가 생각하고 사실은 그 쟁점에 길목에 최혜병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접근하는 방법이 지금 그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1대3의 구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 대통령께서 당무 개입 논란을 무릅쓰고까지 이번 전당대회에 관여를 하실지와 관련해서는 그럴 동의인이 지난 전당대회보다 훨씬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짐으로 인해서 사실상 반윤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임기는 3년이나 남았거든요. 그렇다면 반윤 기치를 든 당대표를 과연 용인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지난 때는 김기현 대표, 나경원 의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당내 경쟁력은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무리수를 두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룰까지 변경하면서 그 국면이 펼쳐졌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으로선 더 관여하실 수밖에 없는 정치적 여건이 펼쳐졌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친윤계로 분류되는 유상범 의원 등은 벌써부터 단일화, 본선 이런 이야기들이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국민의힘으로서는 외연을 키우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당내 분열을 좀 가속화하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후보들이 어떤 인물로부터 도움을 받는지 여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인사들의 면면만 봐도 후보들마다 특징이 뚜렷합니다. 네, 일단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요, 이 총선 당시 손발을 맞춘 비대위 인사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당시 이 사무총장을 맡았던 장동혁 의원이 최고위원의 출사표를 냈고요. 이 영입 인지였던 사격 선수 출신 진정호 의원도 청년 최고위원으로 출마해서 한동훈표 러닝메이트를 이뤘습니다. 여기에 이 당초 친윤계로 분류가 됐지만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과 갈등을 빚으면서 멀어진 배현진 의원이 이 한동훈 후보 측에 힘을 보태고 있는 점도 특징입니다. 원희룡 후보 곁에는요, 지난해 11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만들어진 이뇨한 혁신위와 친윤계 의원들이 의기투합했고요. 최고위원에 출마하는 이뇨한 의원이 일단 원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나서고 박성민 의원 등 전통적인 친윤계 의원들도 원 후보를 물밑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경원 후보의 경우에는요, 러닝메이트는 없지만 이 캠프에 기존 측근을 중심으로 해서 개파색이 옅은 육선의 조경태 의원 등 다선의 전현직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한동훈, 원희룡 두 후보와 이 러닝메이트로 나서는 인사들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시민 여러분,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하려 합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원희룡 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한 달 동안 열심히 뛰어서 원희룡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최고 우선 목표는 원희룡 후보가 표를 제일 많이 받아서 당선되는 것.
최고위원 러닝메이트를 아직 두고 있지 않은 나경원 그리고 윤상현 후보는요, 모두 이를 일종의 줄 세우기 시도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나경원 후보는요, 이 최고위원 후보들과 러닝메이트를 맺는 데에 대해서 여의도 사투리 같은 정치라고 했고요. 윤상현 후보는요,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러닝메이트라는 건 이 친한과 친윤의 줄 세우기 야합이나 다름이 없다면서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를 정조준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 최초로 이 당원 시민 선거대책위원장 모집을 선언을 했는데요. 반면 한동훈 후보는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정치는 혼자 할 수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윤상현 후보와 한동훈 후보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죠. 당대표 후보가 나와서 전당대 그 최고위원 후보들까지 나서서 내가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랑 같이 러닝메이트 한다고 공공연하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의 단합을 깨트리는 고질적인 개파 정치 또 줄세우기 정치입니다. 저는 정치를 혼자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뜻을 같이 하는 훌륭한 분들과 정치를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게 이상한가요? 그리고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함께할 분들을 선거에서 함께할 분들을 찾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동훈 후보는요, 주자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후원회장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네, 바로 지난 2002년 연표개전에서 전사한 고 한상국 상사의 아내 김한나 씨인데요. 한 후보와 어떤 인연이길래 후원회장까지 맡게 됐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지난 3월 서해 수호의 날 행사였다고 합니다. 그때 인연으로 한 후보가 김 씨의 활동을 응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고 하고요. 지난 7일엔 한 후보가 김 씨가 추진하는 한상국 상사 동화책 제작 프로젝트와 관련해 도움을 요청하는 SNS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 후보 측은 호국 영웅의 헌신을 기억하고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겠다는 의미에서 김한나 씨에게 후원회장을 부탁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김 씨는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보내는 자필 편지를 통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한 후보의 진심을 보았기에 도울 일이 있다면 돕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